편수섭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주말 동안에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우려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대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죠. 아예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지 말고요. 북한에서 돈 버는 방법 5가지라는 미국 투자 전문지의 컬럼을 보시겠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 송도 국제도시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소식도 그랬고, 우리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한 에너지 직접 공급 계획도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대외 정책은 북방 외교의 비중이 커진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투자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은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비해서 북한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분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상은 아니더라도 지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5가지. 첫 번째 보시죠. 북한의 영화 산업에 투자하라는 건데요. 이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북한에도 헐리우드가 존재를 하기는 한다네요. 물론 이 속된 말로 미국을 까는 그런 정치적 영화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상업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제작돼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가 북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북한 영화 산업의 대중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 배급사나 저작권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라. 두 번째로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북한에는 지금 각종 인프라 건설, 그러니까 도로, 교량, 공공시설, 대단위 주택단지 등 건설 투자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주로 러시아나 중국의 투자 자금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집트의 모바일 네트워크 산업, 그리고 프랑스의 라파즈 시멘트가 현지에 또 합작법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 독일은 또 DHL, 이 운수회사를 평양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관련주들의 주식을 사는 것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이 광업 혹은 개발 산업이 유망하다면서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광업지에 투자하라는 조언. 네 번째,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북한도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곧 불어닥칠 것이다. 그래서 전자책이나 시청각 교재 등 주로 유아용 영어 교재 수요 증가에 대비하라는 조언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북한의 국채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남북 통일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면 당연히 북한의 국채는 가치가 튀어오르거나 아니면 더 비싼 남한의 국채랑 통합이 될 것이라는데요. 한반도 밖에 있는 외국인들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이미 러시아랑 중국의 자금이 북한 노른자위 산업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도 잘 알아뒀다가 가장 가깝고도 손쉬운 투자처를 남에게 그대로 빼앗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봤습니다. 자, 이제 유럽 소식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AFP 통신입니다. 그리스의 구제자금 협상은 아직까지 체결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 다음 회차 구제금융에 대해서 그리스 정부 측은 지난주에 트로이카가 그냥 적당히 묵인하는 형식으로 승인이 됐다, 허락을 했다라고 슬그머니 언론에 흘렸는데 ECB 측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죠. 근데 아직도 뭔가 사인이 정확하게 오고 가지는 않은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주말 동안에 채권단은 다시 그리스의 추가 긴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2년간 유예할 시간을 준다 혹은 일부는 조건부로 남겨두겠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진에 보시는 그리스 대통령 카를로스 파풀리아스는 연설을 통해서 그리스 국민들은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 이제 남은 게 없다, 그만 좀 쥐어짜라는 이 절박한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장 겸 ECB 집행임원 에와드 노어튼이는 그리스 편을 들면서 시한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돈부터 먼저 내주고 받을 방법을 천천히 좀 마련해보자는 발언인데요. 당연히 채권단과 트로이카는 이에 대한 즉각 응답을 회피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지금 미국, 특히 뉴욕주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이 37만 명의 대피령을, 그리고 1750개 학교 시설에 대해서 휴교령을 내린 가운데 나이스, 우리말로 뉴욕 정권거래소는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요, 또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월가 몸값이 비싼 트레이더들이 오늘 같은 날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월가 현지 나이데스크에서 아시아 증시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으면은 당연히 우리 증시 투자하는 외국인 거래량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뭐 거의 일주일 다가온 미 대선 후보들은 좀 휴식에 돌입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난 금요일 어이없는 투매 이후에 사실 오늘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군가 좀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가에 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옳겠죠. 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